지금 한국에서 비트겟이 한국 차단 수순이라는 얘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앱이 먹통이 되면 그 순간부터는 손이 아니라 발로 뛰어도 늦습니다. 지금은 대피가 먼저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비트겟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혔습니다. 금융당국 압박이 커지면서 접속 제한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겉으로는 아직 접속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업데이트가 끊기는 순간 앱은 금방 낡은 열쇠가 됩니다. 로그인 오류, 주문 지연, 출금 지연이 한 번씩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포가 현실이 됩니다. 특히 선물 포지션을 들고 있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차트가 흔들리는 순간 정리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접속이 끊기면 포지션은 그대로 남고 손실만 혼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지금 비트겟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곳으로 옮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불편할수록 한 발 먼저 움직이는 분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이번 제재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들에 대한 흐름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우회 접속을 고민하거나 더 확실하게는 자산 이동으로 리스크를 끊어야 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상황이 더 막막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어려워졌고 업데이트도 막히니 시작 자체가 막혀버립니다. 웹 접속도 언제든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차단 원인의 첫 번째는 FIU 미신고입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로 분류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맞춰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는 점이 이번 파장의 시작점입니다. 세 번째 배경으로는 세금 이슈가 거론됩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 부과가 더 본격화될 수 있는데 해외 거래소는 징수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당국이 강하게 조치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무엇부터 하셔야 하느냐? 핵심은 접속이 될 때 빼두자입니다. 설치된 앱은 당분간 사용 가능할 수 있지만 업데이트가 막힌 순간부터는 미래가 아니라 카운트다운입니다. 또 하나, 급하다고 앱을 삭제하시면 더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삭제한 뒤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재설치가 막힐 가능성이 크고 그때는 웹이나 VPN 같은 우회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향은 비트겟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는 문이 잠길 수 있지만 내 지갑은 내 키로 여닫는 구조입니다. 급할수록 거래소 안에 오래 두지 마세요. 출금할 때는 욕심내지 말고 한번 테스트로 소액을 먼저 보내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소를 한 글자라도 틀리면 되돌릴 길이 없으니까요. 확인이 끝나면 그때 나머지를 옮기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선택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체인 선택을 잘못하면 전송이 꼬일 수 있습니다. 보낸 곳과 받는 곳이 같은 네트워크를 지원하는지 화면에서 2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보안도 같이 챙기셔야 합니다. 이중 인증을 켜두고 출금 비밀번호나 인증수단이 정상인지 점검해 두세요. 차단이 시작된 뒤에 계정 복구를 시도하면 그때는 시간 싸움에서 밀립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접근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해볼게요가 통하지 않습니다. 웹 접속까지 제한되면 시작할 찬두가 샤가정구가 우회 접속으로 VPN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보안 위험과 법적 부담을 같이 떠안게 됩니다. 접속이 된다고 해서 마음까지 편해지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국내 거래소를 대안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높은 편이며 추후 세금 부과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거래소 이용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선물 단타를 하던 분들에겐 레버리지 제약과 높은 수수료가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대체 경로까지 형택 준비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 이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동 중인 거래소 5곳을 제가 따로 비교해 두었습니다. 속도, 편의성, 수수료, 원화 입출금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 둔 자료입니다. 그 5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어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 좋습니다. 5거래소 정보는 고정 댓글에 깔끔하게 묶어두었습니다. 지금은 영상에서 방향을 잡고 고정 댓글에서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옮기는 게 먼저입니다. 거래소를 고를 때는 원화 입금 통로가 살아있는지, 한글 지원이 탄탄한지, 수수료 구조가 단순한지부터 보세요. 급할수록 복잡한 곳보다 실수할 틈이 적은 곳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이동할 때도 한 번에 다 보내지 말고 소액 테스트 후 천천히 옮기시면 심리도 안정됩니다. 출금 수수료와 최소 출금 수량이 거래소마다 달라서 화면에서 숫자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떨 때 롱, 어떨 때 숏이 헷갈리면 거래가 아니라 운이 됩니다. 운은 한 번 받고 끝이지만 실력은 계속 남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조금만 늦어도 같은 방향인데 손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짧게 잡고 신호를 보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진입하는 매수 베팅입니다. 차트가 위로 뛰면 내 포지션도 같이 커지는 구조라서 상승 파도 위에 올라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라 하락장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려갈 때 웃는 포지션이 숏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타는 사실 방향 싸움이 아니라 자리 싸움입니다. 상승 추세라도 꼭대기에서 잡으면 손절이고 하락 추세라도 바닥에서 숏 치면 반등에 맞습니다. 추세 속에서 자리를 고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초보자분들께 진입 전에 꼭 세 문장을 속으로 말하라고 합니다. 지금 추세는 위냐 아래냐, 손절은 어디냐, 목표는 어디냐입니다. 이 셋이 없으면 매매가 아니라 감정이 됩니다. 롱 포지션 진입 신호부터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고점을 더 높이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는 패턴이 이어지면 상승 힘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는 장면을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구간은 상승 전환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롱 근거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는지도 꼭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도 늘어나면 시장 참여가 붙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힘있는 상승일 가능성이 커지니 롱 판단이 더 단단해집니다. 뉴스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외부 요인은 가격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차트와 뉴스가 같은 방향이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숏 포지션 진입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일 때 숏이 유리합니다.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도 더 낮아지는 흐름이 반복되면 시장이 아래로 무게를 싣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장면을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상승 힘이 꺾이고 하락 압력이 커졌다고 해석할 수 있어 숏 근거가 됩니다. 거래량 감소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곧 꺾일 수 있다라는 경고로 보고 숏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정책 압박 같은 소식은 시장 심리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런 구간은 숏 전략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롱이든 숏이든 한 신호만 보고 뛰어들면 흔들리는 구간에서 털리기 쉽습니다. 추세, 거래량, 뉴스가 같은 방향을 말해줄 때 승률이 올라갑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습관이 실력입니다. 이제 보조지표 활용 방법을 붙여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가 많이 쓰입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아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는 추세의 전환과 힘을 보는 데 유용합니다. 선이 교차하거나 간격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지금 힘이 붙는지 빠지는지 감이 잡힙니다.
단타는 이런 작은 차이를 크게 먹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가격의 이탈을 읽는데 좋습니다. 밴드가 좁아지면 큰 움직임이 준비될 수 있고 바깥으로 튀면 과열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 전 징후를 채칭니다. 단, 밴드 상단이면 무조건 숏, 하단이면 무조건 롱은 아닙니다. 추세가 강하면 밴드를 타고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만 보지 말고 추세와 거래량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 하나를 짚겠습니다. 지표를 보면 바로 매매 버튼을 누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표는 정답지가 아니라 힌트입니다. 추세가 먼저, 지표는 마지막 확인입니다. 그리고 단타에서는 내가 틀릴 때도 미리 정해두셔야 합니다. 방향이 틀리면 빠르게 정리하는 규칙이 없으면 작은 손실이 큰 손실로 자랍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손절을 정했으면 주문을 미리 걸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손절 라인에 스탑 주문을 걸어두면 순간 급변해서 손이 굳어도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단타에서 자동화는 생존 장치입니다. 익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를 정해두고 일부라도 챙기면 욕심 때문에 수익이 손실로 바뀌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큰 욕심보다 여러 번의 작은 확정이 더 오래 갑니다. 또 하나, 롱이든 숏이든 급등 급락 핸들을 보고 뒤늦게 따라가면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시장은 달릴 때 가장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뛰는 차트가 아니라 멈춘 자리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칼과 같습니다. 잘 쓰면 빠르지만 잘못 쓰면 배입니다. 초보자일수록 레버리지는 낮게, 포지션 크기도 작게 잡고 한 번의 승부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매매로 쌓아가셔야 합니다. 결국 매매는 근거의 합입니다. 상승 추세, 거래량 증가, 긍정 뉴스, 지표 확인이 한 방향이면 롱 쪽 확률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 거래량 약화, 부정 뉴스가 겹치면 숏이 유리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한 뒤 진입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한 문장으로 시장이 말하는 방향에만 올라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비트겟 한국 차단 흐름이 강해지는 지금, 매매 실력보다 먼저 챙길 건 접속 가능성입니다. 거래는 버튼이 눌릴 때만 가능한 게임이니까요. 고정 댓글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5거래소 비교와 함께 지금 상황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꿀팁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고 바로 확인하시면 선택과 대처가 훨씬 빨라지실 겁니다. 혹시 지금 비트겟에 자산이 남아있다면 오늘 안에 이동 계획부터 세워보세요. 계획이 있으면 공포가 줄고 공포가 줄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결국 실수만 줄여도 수익이 따라옵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초보자 눈높이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건 제가 정리하고 여러분은 따라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계속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겁을 먹자는 게 아니라 준비하자는 겁니다. 준비가 끝나면 시장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